야만 용사는 배를 한 손으로 들고 산산조각 낼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어낸 말이라고. 안녕하세요, 룸먹 킴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해창이 패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피해창이 과연 이 새로운 메타 빌드가 될 수 있나, 그 가능성이 있나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창 패치되자마자 나름대로 아이템 돌려 껴가면서 피해창을 활용한 빌드를 만들어 봤는데 한 2개 정도를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둘 다 살짝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피해창을 중심으로 하는 빌드를 만들어 보려면 피해창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피해창이 패치가 된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피해창 3번째 강화가 8번을 시전한 후에 다음 시전하는 피해창이 제압을 띄웠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피세도보다 피해창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피세도는 5번만 중첩이 되면은 확정 제압이 떴었거든요. 그러니 이 8번 시전해야 확정 제압을 일으키는 피해창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창이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8번에서 6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쓸만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피해창은 관련된 아이템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피모리의 원이랑 굶주린 피의 원,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피세도는 피칠갑이라는 그 위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피해창이 사용할 수 있는 위상 폭이 더 넓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스킬 트리상에서도 보이는 데미지 배수가 피세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고행 악몽 고단계에 도전할 때 데미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피해창이 좀 쓸만하다. 물론 피세도가 유리한 면이 여전히 있긴 해요. 피세도는 한번 쓰면은 범위로 즉각적으로 발동이 되는데 이 피해창은 특이한 점이 한번 쓰면은 그 대상한테 꽂히고 그 다음에 썼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피세도가 5명한테 한 번의 데미지를 준다면 피해창은 5명한테 한 번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창을 4번은 던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피해창이 데미지가 더 세긴 한데 예전에는 피세도가 그 전에 확정제압이 발동되면서 몬스터를 먼저 죽이니까 더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해창도 확정제압이 조금 빨리 뜨니까 이제야 피해창하고 피세도랑 비슷하게 된 거죠. 다만 피해창은 쓸 수 있는 위상이 2종류가 있고 피해세도는 1종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창이 쓸 수 있는 위상 중에 이 피해창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좀 쓸만해졌다. 그래서 피해창하고 피세도 차이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피해창으로 빌드를 만들려면 이제 피해창 특징을 짚어야 되는데 피해창이 피세도랑 다르게 특징적인 거는 피해 구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구슬에 주목해서 빌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 파도를 사용하는 빌드예요. 그래서 과다출혈, 피해 파도, 그리고 피한계, 피해창 이렇게 사용하는 빌드. 작동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창이 이제 확정 제압을 발동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적중한 적 아래 피해 구슬을 생성하는데 이게 피해 구슬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피해 구슬을 이용해서 빠른 피해 원, 이것도 패치된 거예요. 원래 피해 구슬 하나당 1초까지 감소시켰었는데 이제 1.5초로 상향된 거죠. 그래서 빠른 피해 원 이거를 빠르게 작동시켜서 피해 파도의 쿨타임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영상 중에 궁극기 위상 실험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헤일이라는 위상을 끼면은 피해 파도가 2번 추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피해 파도가 총 3번 나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피해 파도가 3번 나가면서 구슬을 3개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피해 파도 한 번당 3개씩 떨어뜨리니까 총 구슬이 9개 떨어지는 거죠. 이 피해 파도랑 헤일 위상의 작용으로 인해서 구슬 9개가 생기고 이 피해 구슬 9개가 생긴 게 1.5초씩 쿨타임을 줄여주니까 13.5초를 한 번에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파도를 쓰면 13.5초가 일단은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거의 31초 정도 남죠. 31초 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창이 구슬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쿨타임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20초 사이까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 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궁극기 쿨타임을 빨리 줄이고, 그리고 이 피장인의 흉갑을 착용하면은 피해 구슬 6개당 뼈 영혼을 발사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창이 피구슬을 많이 만들어내고 피해 파도가 또 피구슬을 만들어내니까 이 뼈 영혼이 상당히 자주 발동이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뼈 영혼 스킬을 찍어줍니다. 굳이 여기 강화까지는 안 찍어주고 데미지만 일단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찍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피해 구슬로 인해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뼈 영혼, 피해 파도, 피해 창 이 3가지가 시너지를 서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과다출혈도 이제 피해 구슬을 만들죠. 다만 스킬 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체 폭발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체 폭발을 이 창에서 빼고 이 시체 폭발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잘린 살점을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잘린 살점은 그냥 1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체 폭발은 상대적으로 덜 쓰고 대신 피장인의 흉갑으로 발동되는 뼈 영혼과 피해 파도, 피해 구슬을 활용해서 이 뼈 영혼과 피해 파도 그리고 피해 창을 주로 쓰는 그런 빌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스킬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취향껏 여기 이제 시체 촉수에서도 피해 구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런 거 찍어주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취향으로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취향껏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당연히 헤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피해 창을 쓸 거면은 꼭 2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굶주린 피해 원이랑 보통은 이 피모리 원이 들어가야 돼요. 피해 창은. 피해 창이 데미지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거 피모리의 원을 안 끼면. 근데 저는 지금 피모리의 원을 안 꼈잖아요. 피모리의 원 대신에 이 운명의 주먹을 이용해가지고 데미지를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구성은 불복의 피장인, 운명의 연습자, 폭발하는 안개, 헤일, 라트마, 빠른 P1, 굶주린 P1, 그 다음에 휘감는 핏줄의 목걸이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으로 이제 간단하게 사냥하는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창, 피해 파도 빌드 먼저 테스트합니다. 여긴 가라앉은 페어고 악몽 45단계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냥하는 방식은 피해 쇄도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점수가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 이거 피 한 개를 적절히 좀 써줘야 돼요. 어떨 때 써야 되냐면 피구슬이 많이 생겼다 싶을 때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체 만들어가지고 이거 애들 묶을 때 이럴 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밀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 구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가지고 추가 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오죠. 뼈 영혼이. 손이 좀 덜 풀려가지고. 그래서 피해 파도를 그냥 자주 써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자원 회복 관련된 위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다 출혈을 자주 써줘야 됩니다. 과다 출혈을 자주 써줘야 됩니다.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피해창 자체가 정수 소모량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아이템에서 정수량 증가 혹은 정수 소모량 감소를 껴주면은 크게 막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급하게 테스트한이라고 아이템을 구체적으로까지는 못 맞췄어요. 세부 옵션까지. 여기서 이렇게 피 한 개 써가지고 피해 구슬 쭉 먹어주고 쿨타임 벌써 돌아왔죠? 피해 파도. 이렇게 피해 파도를 굉장히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테스트한이라고 좀 약한 데 와가지고 쉬운 것도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과다출혈 이거 과다출혈 피구슬 먹었을 때 과다출혈 더 세지는 거 아시죠? 피구슬 획득한 다음에는 이제 대상적 주변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이때 이걸로 정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몹을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과다출혈 지역 피해 줍니다. 이게 뜨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몹을 모으고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방금 보셨죠? 수가 더 필요. 과다출혈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한 번에 모은 거예요. 자, 피해 파도가 생각보다 사거리가 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저번에 그 피해 파도 위상 관련해서 설명했던 영상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9개 나온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예전에 설명드렸었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가 약한 데라서 좀 세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이 피해창 제일 문제가 확실히 피세도는 이 광역 처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피해창은 이게 약해요. 광역 처리하는 게. 그리고 이거 피해창이 굶주린 피해원 이것 때문에 맞췄던 대상한테 또 맞추면 두 발이 나가는 한 발이 더 두 발 나가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 발이 더 갈라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의 2승으로 죄송합니다. 2의 n승으로 이게 증가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몹이 많은데 피강령이 이제 공격 속도까지 전부 라트마까지 받은 상태로 피해창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제가 컴퓨터 성능 워낙 안 좋기도 한데 컴퓨터가 약간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숫자가 이게 막
막 뜨게 돼요. 엄청 많이. 하여튼 강령은 특이한 점이 참 많은 직업이라는 거. 그래서 재밌죠. 아이고. 지금 방금 보셨죠? 갈라져서 나가죠. 자. 준비가 안 됐다. 자, 쿨타임 줄어드는 거 보세요. 피해 파도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다가오면 피해 파도로 밀어내고, 다가오면 밀어내고, 아니면 이 시체 촉수로 붙잡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피해 파도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써주셔야 돼요. 피해 창도 그렇고 이게 사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점수가 더 필요하다. 요렇게 준비가 안 됐다. 이쪽 방향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못 오고 밀려나죠. 이거 몹들 사이로 일부러 비비는 거예요. 피구슬을 먹으면서 뼈 영혼이 발동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자, 피해 파도를 원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밀어내고 하나만 더 부시면 준비가 안 됐다. 점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최대한 멀리까지 가도록. 그 다음 비비는 거죠. 이렇게 피해 굿을 먹어가면서. 공이 되게 빨리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비비는 거죠. 방금 이렇게 비비면서 피해 구슬을 먹으면서 뼈 영혼이 나가가지고 한 번에 클리어 된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팅으로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